오, 그래서 사람들이 이 7가지 것의 소원을 비는 거군요. 그다지 미신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별똥별이나 생일 촛불을 끄면서 소원을 비는 유혹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애초에 왜 이런 것에 소원을 빌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답을 알게 될 거예요. 가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눌러 밝은 면과 함께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제 시작해보죠. 1번 별똥별. 모든 꿈이 꼭 실현되도록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자마자 빨리 소원을 비세요. 유일한 함정은 아무도 여러분에게 별똥별을 가르쳐줄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직접 찾아내야 하죠. 운이 좋아서 유성우가 내리는 동안 밖에 있을 수 있다면 단 한 번의 노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별똥별의 소원을 비는 전통은 이집트에 살고 있던 그리스 천문학자이자 작가인 프롤레마이오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신들이 사람들을 보며 소원을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2번 생일 촛불. 생일의 소원을 어떻게 빌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다시 알려드릴게요. 우선 당연히 본인 생일이어야 하죠. 그리고 그 중요한 날이라면 소원을 빌고 생일 케이크에 있는 모든 촛불을 한 번에 불어 꺼야 하죠. 그걸 해낸다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정말로요. 초록 케이크를 장식한 최초의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인들인데요. 그들은 초에 불을 켠 후 그 케이크를 달과 사냥의 여신인 아르테미스의 성전으로 가져왔어요. 그리스인들은 촛불에서 나오는 연기가 사람들의 소원을 신들에게 전해준다고 믿었죠. 3번 백마. 백마는 놀랄 만큼 아름다운 생명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켜줄 수도 있어요. 백마를 볼 때마다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 조만간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말의 뒷공무니를 보기 전에 빨리 소원을 빌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왜 그러냐고요? 사람들은 거의 19세기 중반이 돼서야 백마의 힘을 믿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백마와 길을 건너거나 100마리의 백마를 본 후에야 소원을 빌 수 있었죠. 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전통이 더 단순해졌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4번 무당벌레. 무당벌레가 몸의 어느 부분에라도 앉는다면 소원을 빌고 기다리세요. 만약 벌레가 날아간다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무당벌레가 계속 붙어있다면 안타깝지만 다음번을 기약하세요. 그렇지만 패배의 쓴맛으로 무당벌레를 죽이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소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니까요. 이 붉은 날개 달린 소원 배달부의 기원은 오래된 미신에서 비롯됐죠. 몇 세기 전 농부들은 무당벌레가 들판에 나타나면 그 한 해 수확이 풍부하고 많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것은 아마 무당벌레가 해충을 쫓아낸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무당벌레는 농부들에게 좋은 징조였죠. 수확이 잘 된다는 말은 배부르고 지갑이 두툼해진다는 얘기니까요. 5번 눈썹. 속눈썹 하나가 떨어진 것을 발견했다면 그 떨어진 눈썹을 손등에 올리고 눈을 감고 소원을 빌면서 아주 부드럽게 눈썹을 불어보세요. 눈을 뜨고 속눈썹이 사라졌다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저기요, 속눈썹 뽑지 마세요. 그건 반칙이라고요. 저절로 빠져야 하는 거예요. 속눈썹에 소원을 비는 것은 19세기 중반에 인기를 얻었어요. 그때가 마스카라가 처음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을 때였나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듣기엔 약간 만들어진 미신 같네요. 어쨌든 그 당시의 전승 이야기에서 이 미신에 대해 처음 언급한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6번 11시 11분. 만약 여러분이 디지털 시계를 우연히 봤는데 정확히 11시 11분이라면 시간이 바뀌기 전에 소원을 빌어보세요. 이 방법은 시계를 계속 쳐다보며 시계에 11, 10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어요. 오직 우연히 이 시간을 볼 때만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 미신의 기원은 분명치 않아요. 뉴에이지 철학자들에 따르면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숫자 순서의 대칭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7번 소원뼈.
소원을 빌기 위해 닭이나 칠면조의 자고를 사용할 수 있어요. 가족들과 같이 고기를 먹은 후에 자고를 따로 치워서 잘 말리세요. 뼈가 준비되면 두 사람이 각각 뼈의 한 갈래를 잡고 자골이 따로 떨어지게 떼어냅니다. 꼭대기가 뾰족한 가지가 붙어있는 쪽을 얻는 사람이 나중에 실현될 소원을 빌 수 있어요. 이 소원뼈 혹은 위시본의 역사는 에트루리아인이라고 불리는 고대 이탈리아 문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은 새들이 예언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말린 자고를 사용했어요. 이제 가장 널리 퍼진 소원 빌기의 전통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겠죠? 하지만 아직 가지 마세요. 잠깐만요. 여기 여러분이 모르는 소원 빌기용 물건들이 더 있습니다. 무지개. 무지개는 멋있고 아름답고 게다가 소원까지 이루어주죠. 무지개가 보이면 눈을 감고 소원을 비세요. 그 후엔 계속 눈을 감은 채 10까지 세세요. 눈을 떴을 때 무지개가 여전히 보이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빨대 포장지. 포장지에서 빨대를 꺼낸 다음에 포장지를 버리지 마세요. 먼저 포장지를 매듭으로 묶으세요. 그런 다음 포장지 한쪽 끝을 잡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쪽 끝을 잡아당겨달라고 요청하세요. 종이가 찢어진 후 매듭이 있는 쪽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승자로서 소원을 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테이블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포장지를 던지는 것이 더 재미일 수도 있겠네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깃털. 바깥에 새 깃털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킷이나 베개에서 나온 깃털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만약 발견된 깃털이 검은색이거나 어두운 색일 경우 땅 위에 똑바로 서도록 땅에 꽂으세요. 그 후 깃털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소원을 비세요. 만약 깃털이 아직 서 있다면 그건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 흰 깃털을 발견한다면 나무 껍질에 갈라진 틈 사이에 깃털을 넣어야 합니다. 그 후에 소원을 빌면서 이 나무 주위를 한 바퀴 도세요. 한 바퀴 다 돈 후에도 깃털이 그대로 있다면 소원은 이루어질 거예요. 달. 자자, 그렇다고 매일 달의 소원을 빌 수는 없잖아요. 그럼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지만 보름달이 떴거나 생일인 날에는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어보세요. 달이 가장 높은 지점에 있을 때 소원을 빌어야 해요. 이 경우에만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도토리. 숲속을 걷고 있는데 도토리가 머리 위로 떨어졌다고 해서 불운한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도토리를 집어서 손에 꼭 쥐고 소원을 비세요. 만약 그 소원이 아주 심각하고 크다면 도토리를 창턱에 놓고 3일 동안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 소원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상대에게 그 도토리를 보내세요. 돌멩이. 어디에 가든 간에 소원돌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돌은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준 것이거나 친구야, 돌 하나 줄까? 아니면 멋진 해변에서 가져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간에 소원을 빌 때마다 엄지손가락으로 돌의 매끄러운 부분을 문지르세요. 그 후 소원돌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작업을 시작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견과류. 견과류 껍질을 까는데 하나만 들어있어야 하는 껍질에 2개가 들어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두 번째 것을 나눠주세요. 이 경우 둘 다 소원을 빌 수 있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의 소원만 이루어질 거예요. 다음날 아침 행운의 너트! 라고 먼저 말하는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말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빈칸을 채워주세요. 민들레. 식물 알레르기가 없다면 민들레 소원 빌기를 한번 해보세요. 가장 큰 민들레 홀씨를 골라 입에 대고 눈을 감으세요. 소원을 빌고 최대한 세게 부세요. 그리고 눈을 뜨세요. 민들레로 덮고 있는 하얀 솜털이 없다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품. 하품이 전염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품을 하는 것을 보고도 하품을 하지 않으면 소원을 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소원은 다음 15분 안에 하품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거예요. 낙엽. 나무에서 떨어지고 있는 잎이 보이면
재빨리 소원을 비세요. 잎이 땅에 닿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그 후 잎을 집어서 집으로 가져가세요. 그것을 책에 넣고 어떤 책인지 기억해 보세요. 낙엽을 어디에 뒀는지 잊지 않으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정말요? 눈송이. 그해 겨울의 첫 번째 눈은 행운으로 생각되죠. 그리고 손바닥에 떨어지는 첫 번째 눈송이는 소원 하나를 들어줄 거예요. 유일한 조건은 이 눈송이가 녹기 전에 소원을 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스핏 토이 섬으로 끌려가서 루돌프가 구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답니다. 같은 말을 동시에 하는 것. 만약 여러분과 다른 누군가가 똑같은 말을 동시에 한다면 두 사람 모두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걸고 조용히 소원을 빌어야 합니다. 그 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크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소원 성취가 보장될 거예요.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다면 아래 댓글에 알려주세요. 귀걸이. 이번은 잃어버리는 것이 좋은 일로 변하는 경우예요. 귀걸이를 잃어버렸다고 화내지 마세요. 남은 귀걸이에 소원을 빌고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세요. 재채기. 그거 아세요? 재채기를 할 때마다 소원을 빌 수 있다는 걸요.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나 늘 그렇듯이 함정이 있습니다. 다음 3분 이내에 다시 재채기를 하면 소원이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행운을 빕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소원을 비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이 선호하는 소원 기원 기술을 알려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